하반기에는 사실 혼자서 내 식대로 갈 줄 아는 사장님이 살아남아요. 또 자꾸 남한테 조금은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사업에 맞는 타이밍대로 가면 흐름이 쫙 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 대목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진짜 제일 잘났어, 내가 하는 그 고집god대로 가라고 했으니까 너희도 다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도 2025년 울산 하반기를 맞이해서 우리 44세가 되신 개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44세 개띠분들 좀 성향이라든지 특징 좀 어떤 부분이 있을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하기에 앞서서 올해는 사실 어떻게 보면 25년 뱀띠해잖아. 네.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개띠란 말이야. 근데 내가 태어난 해와 드는 해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충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충이다 뭐 이거를 떠나서 부딪히는 해가 조금은 들어와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다가 사실 사람들은 9수에 조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삼재니까 내가 진짜 운기가 되게 안 좋은가 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개띠는 삼재도 아니기는 하지만 9수도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예전에도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44공방이라는 거에 올해는 조금은 갇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케바케예요. 진짜 좋으면 완전하게 좋고 네. 꺾어지면 진짜 재수없게 확 꺾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시점에 어떻게 내 거를 조금은 잘 풀어가는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잘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오늘도 끝까지 또 시청을 해야겠네요 선생님. 진짜로.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일단은 우리 이 44세 개띠분들의 좀 개인적인 좀 성향이라는 특징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약간 개띠들은 원칙주의자의 사업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칙주의자의 사업가의 기질이라는 것은 내 방식, 그리고 내 기준이 정말 확실하고 확고합니다. 또 처음부터 약간 크게 가는 것 같지만 크게 가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걸 조심조심 조금은 쌓아 올리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눈치를 보는 것 같아도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약간 핵심 타이밍은 절대 잘 그걸 놓치지 않아. 근데 그게 눈치를 본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내 타이밍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네. 약간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달려들고 사냥개 같은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속으로는 계산을 다 두드리고 있고 내 거를 조금은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는 해. 근데 단점은 뭐냐? 앞서 나갈 때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문제점이기도 해. 근데 거기에서 내 기존의 페이스를 조금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네. 여기서 업이 되잖아? 네. 그럼 약간 미친 개가 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약간의 내 그 감정의 그 페이스 이거 자체가 조금은 되지가 않고, 내 감정이 어떨 때는 이 화가 나면 사실 내 패를 굳이 다 사람들한테 까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거든. 특히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 감정선을 어느 정도는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 밀당을 할 때에는 너무 100%의 나는 지금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는 걸 다 까면은 안 좋은 거잖아. 네. 그렇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다 폭로가 나듯이 다 까버리는 스타일 중에 하나야. 그걸 내가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얼굴에서 포커페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다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지금까지 44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바뀌어지지는 않거든. 그렇죠. 다만 올해는 유독 유난히 사람하고 그렇게 부딪히거나 아니면 뭔지 모르게 그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기회가 들어왔을 때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자체도 사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나 힘들어도 나 지금 너무 잘 이렇게 견뎌고 있고 내 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조금 이렇게 어필을 하고 나만의 그 과시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 네. 근데 그거가 조절이 안 되는 경주마처럼 중간에 이게 한번 이렇게 확 흐트러질 수 있거든. 그럼 약간 뭔가 일적인 부분에서 다 된 밥에 재 뿌릴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조금은 보완을 해주고 조금
참고 움직여진다고 했을 때는 큰 보이지 않는 그런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귀인이 조금은 들어오면서 연결이 돼서 움직여질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 않아. 네. 안 그래요? 그쵸. 대가리 깨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정말 친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아니야 하면 뒤돌아서는 게 사람 마음이야. 그래서 올해는 너무 안 다가가도 안 되지만 그건 미덕이 없잖아. 다만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조금은 이렇게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내 그 패를 조금은 뒤로 숨기고 그걸 너무 드러내지 않은 선에서 움직이신다라고 했을 때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이 이 44년이라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면 어느 시기에 어떠한 이유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걸로 좀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들은 2018년에서 2020년 그 시점에 사람을 잘못 믿는다든지 아니면 뭔가에 있어서의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래가 조금은 터지든지 아니면 지인 장사를 하다가 망한 분들이 조금은 많아. 희한하게도 이 시점에 이런 감정적 결정이 손해로 이루어져. 왜냐면 이 사람들은 약간 한 번 딱 사람을 믿는다든지 뭔가가 내가 자존감이 높고 나를 조금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싶고 그리고 약간 기마이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이 시점에서 그 기마이를 부리다가 어느 시점에는 같이 폭망하는 거지. 그래서 그 시점에 뭔지 모르게 내가 상처를 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을 믿었던 사람들이 약간 상처를 받으면 이 강아지들은 그게 있어. 그냥 진짜 이게 나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지 않은데 희한하게도 이 띠의 특성을 보면 그 동물의 특성과 그 사람의 성향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 거 자체가. 근데 강아지들은 갑자기 어느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확 달려들거나 그러면 짖잖아요. 아니면 물으려고 하거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 시점에 사람한테 조금은 당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을 약간은 보이지 않게 경계를 치고 사람을 믿지 않고 숫자를 믿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 10이면 5명 정도의 그 마인드가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치. 우리 44세 개띠분들만이 또 타고난 장점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머리가 되게 똑똑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개띠들이 보이지 않게 약간은 뭔가가 한 가지에 딱 꽂히면 그걸 밀어붙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여자들은 약간 치마를 둘러 입었기는 했지만 바지를 입은 성향이나 마찬가지라서 되게 강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사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약간의 전문적인 그런 직업 특성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고요. 다만 이런 사람들은 특히나 여자들은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뭔가의 그 보호 본능이 필요한 게 여자이기는 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자존감이 높다가 보니까 내가 기대고는 싶어도 등대같이 기댈 수 있는 그런 남편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약간은 되게 외롭기는 합니다. 인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하지만 직업군이나 내가 거기에서 뭔가가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잘 올라가면 쭉 올라가는 것처럼 우직하게 승승장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게 오복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 복이라는 것 자체는 다 가지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이 개띠들의 여자들을 놓고 봤을 때 하나를 가지면 하나가 조금은 내가 다 이렇게 짊어지어야 되는 그런 짐들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많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갯벌 속의 진주라고 볼 수는 있기는 한데 보이지 않게 남몰래 흘려야 되는 눈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외로움이 조금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뭔가 친목 도모라든지 아니면 뭐 브런치 무슨 그런 조찬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조금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조금씩 그렇게 나만의 그런 아웃라인을 잡고 움직이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선생님 이분들 이제 하반기에 좀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하반기부터 우리 44세 개띠분들 좀 어떤 운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올해 하반기에는 약간 신사업이나 확장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까지는 약간 포인트 계약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의 계약을 마무리를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또 기존 직원들을 좀 관리를 해줘야지 될 것 같아. 근데 이 기존 직원을 관리를 할 때에는 약간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직원들을 역할의 재정비가 조금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해요. 근데 이걸 감정적으로 대하잖아? 그리고 나는 얘한테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얘가 나간대. 그러면 그래?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정리를 할 때 정말 잘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얘가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나가고 나서 뒤에서 뒷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에 가서 찌른다든지 뭔지 모르게 이렇게 사람 때문에 그리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그런 운기가 조금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구두상이 아니고 뭔가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움직이면 무조건 이 구두를 계약이라든지 문서화를 조금은 작성을 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가 좀 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정리정돈을 잘 해주셔야지 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9월에서 10월 정도는 약간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집중 공략을 좀 해야 해. 그러니까 그 집중 공략이라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 내가 고객층을 확보를 할 때 PPL을 예를 들어 뭐 20대, 30대 고객층이냐 아니면 40대에서 60대 고객층이냐 근데 이 고객층을 어떤 포인트로 어떻게 잡을 건지를 약간 기획전략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홍보팀을 같이 이렇게 조금은 꾸려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약간의 그런 부분들을 변화를 주고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되게 많은 고객층들이 몰려 들어올 수 있어. 근데 거기에서 주종목이 뭐냐? 이거를 정말 잘 잡고 넘어가는 게 가장 포인트겠지. 좋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분들이 또 조심하거나 아니면 또 좀 잡아야 될 기회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가 들어온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건 파트너와 엇박자가 날 수 있어. 근데 이게 공동적으로 이렇게 뭐 요새는 스마트업이다 해가지고 다시 뭔가 시작을 해서 젊은 사람, MZ세대 이 나이대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스타트업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뭐 투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2명, 3명이 같이 뭔가 공동으로 뭔가를 만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프로젝트 때문에. 근데 이 프로젝트가 되게 좋은 프로젝트로 움직여지기는 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프로젝트가 움직여지면서 이 사람들 간에 대립이 되고 움직여지면 여기서 엇박자가 나잖아? 그럼 이 공동사업이 잘 움직이다가 이게 확 파탄이 나버릴 수 있어. 시한폭탄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대립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그 맡은 분야들을 파트별로 나누고 그 파트별로 나눴을 때 내가 하는 그 역할들만 충실하게 해야지 남의 거에 막 진짜 헐뜯고 예를 들어서 이건 이래 지적질이 다가갔을 때 예전에는 그거 자체가 맞아 제가 되게 꼼꼼하니까 제가 약간 결백증이 있으니까 라고 그냥 그걸 우스갯소리로 넘겼던 부분들이 올해는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사람하고 부딪히는 그런 게 조금 들어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밉살이 보이거나 쟤 또 시작이다 쟤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치고 들어올 수 있거든. 근데 이런 시점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무자르듯이 확 잘라질 수도 있는 타이밍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내 발언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는 하잖아. 근데 그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조금은 달라지고 사람들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말을 뱉을 때 조금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뱉는 거로 권장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분들을 위해서 하반기에 좋은 것들 한번 또 정리 한번 해주시면서 마지막 이분들 힘내시라고 희망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사실 혼자서 내 식대로 갈 줄 아는 사장님이 살아남아요. 또 자꾸
자꾸 남한테 조금은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사업에 맞는 타이밍대로 가면 흐름이 쫙 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 대목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진짜 제일 잘났어, 내가 하는 그 고지곧대로 가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다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잘 아울르되 그거 자체를 우리 그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사실 그 앞에서 어떻게 지휘를 하고 흔드느냐에 따라서 그게 승패가 갈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하 직원들을 내가 있는 위치에서 칼치기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식구의 개념으로 조금은 만들어 가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성공의 앞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